정리를 하고, 그리고 원리와 개념, 적용 방식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블록체인과 유사한데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블록체인과 비슷한 점은 둘 다 깃 기반입니다. 깃 기반의 기술, 깃 플러스 암호화죠. 크립토 플러스 얘기하자면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알고리즘이에요.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이거 크립토그래피이고, 그리고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은 디센트럴라이즈드, 블록체인 이걸 디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이고, 그리고 레저를 이용하고, 블록체인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즈, 스펠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디센트럴라이즈드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중앙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모두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걸 이제 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팅. 그리고 이 보팅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닝 방식이에요. 자, 그것이 블록체인의 특징. 그리고 레저라고 하는 것은 장부, 레저에 기록되어 있는 뭔가를 이용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이고,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 이거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오픈해시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뭐냐니까 디센트럴라이즈긴 해요. 이것도 디센트럴라이즈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보팅도 씁니다. 보팅을 쓰는데 보팅 방식이 마이닝이 아니라 국가를 이용합니다. 스테이트, 국가를 이용한다는 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레저는 레저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라면 우리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라고 표현하죠. 레저는 이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기장이라 그러나요? 장부라 그러나? 장부란 말이 좀 더 적절하겠네. 장부, 블록체인은 장부를 쓰고 오픈해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밸런스 시트라는 것이 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리테인드 어닝,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있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는 것도 있어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 보고서라는 것도 있죠. 파이낸셜 리포트, 재무 분석 보고서. 그래서 이 기업의 재고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표현한 이런 일련의 장부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둘 다 목적은 둘 다 뭐예요? 비슷한 점은 둘 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오픈해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면은 데이터가 어떤 특정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참임을 보장하는 기술적 장치예요. 그죠? 여러 데이터 중에서 특정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기술 장치. 여러 데이터 있어야 되겠죠. 여러 데이터 중 어느 한 또는 특정 데이터가 참임을 참인 데이터를 골라내는, 그러니까 참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 참인 데이터를 고르는 방식이고, 그리고 오픈해시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는 참인, 그러니까 거짓인 데이터는 아예 처음부터 기록될 수가 없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어쨌거나 둘 다 데이터가 참인 것을 찾아내는 것, 참인 데이터를 도모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참이면은 좋은 게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일상이라 그래요. 일상과 업무에서 데이터의 진위를 가리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세스 공정이라고 그럴까요?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증도 필요하고 등본도 필요하고 초본도 필요하고 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뭐 등등등 건강검진 기록표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어떤 일상의 도구들, 도장이라든가 뭐 전자서명이라든가 뭐 등등 뭐 헤아릴 수 없어요. 공동인증선이, 금융인증선이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데이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장치들이죠. 간단히 예를 들자면 법원 보통 재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재판인데 법원 업무의 90%는 데이터의 진위를 가리는. 그런 다음에 10%가 판결하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장치, 그것이 블록체인이 되든 오픈해시가 되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사회의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련의 노동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 생산성을 적어도 최소 50% 이상 높일 수 있는 거죠. 만약 모든 데이터가 3이라는 걸, 3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1인당 노동 생산성은 50% 이상, 최소 50%고 많게는 100%까지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우리가 잘 다루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GDP를 2배로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1인당 GDP를 2배로 올릴 수가 있고, 지금의 1인당 GDP가 2배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이 지금 32,000불 정도 되잖아요. 32,000불이 64,000불이 되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용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인데,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깃 기술을 기초하고 있어요. 기초는 깃임. 깃이 어떤 것이 아시죠? 깃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체인을 말하는 해시체인이고,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은 블록의 체인이죠. 블록의 해시를 서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결정적 단점은 뭐냐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름 먹는 하마라고 해야 되나, 물 먹는 하마라고 해야 되나,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돈 먹는 하마.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우리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건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방편으로 돈이 너무 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전기료를 엄청 넣는다. 전기를 엄청 소비. 만약에 블록체인을 우리나라의 한국 원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화폐를 개발해서 쓴다 라고 하면은 그걸 돌리기 위해서만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적으로 서너 개는 더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만약에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쓴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 수백 개 혹은 수천 개를 지어야지 이 전기료 마이닝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좀 수정한 버전들이 나와서 그나마 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하이퍼 레즈라고 하는 기술들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중국의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도 하이퍼 레즈 방식, 처음에 IBM 등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IBM 등의 컨소시엄이 만든 하이플레즈라고 하는 방식, 기본적인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요거만 그나마 좀 상용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은 다 지하 경제 혹은 범죄 또는 범죄의 은닉수단, 범죄 수익의 은닉수단이 되거나, 또는 아주 불안정한 국가의 대체 금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체 금융 수단, 대체 금융 혹은 대체 화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터키 같은 나라죠. 지금은 터키에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자, 요런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고, 그럼 우리 오픈햇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러한 블록체인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기 소비가 블록체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일종의 암호화 메커니즘입니다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낮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블록체인의 어떤 마이닝 보팅이죠. 보팅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마이닝이란 말이에요. 마이닝인데 이 마이닝을 다른 방식으로 메커니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뭘로 바꾸느냐니까 어떤 마찬가지 이것도 뭐라고 했나 보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일치 컨센서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이 마이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테이트를 이용합니다. 스테이트가 뭐냐니까 국가죠. 다른 말로 국가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오픈에이시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블록체인은 국가를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국가로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 이게 블록체인이란 말이에요. 체인 입장에서는 국가 이꼴 악이고 그리고 악이고 또 통제고 그리고 뭐 억압이고 이런 걸로 국가를 보고 있는데 오픈에이시는 그렇지 않고 오픈에이시는 국가를 굉장히 유용한 인류의 도구라고 봅니다. 매우 인류의 아주 훌륭한 발명품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야 되나? 국가도 단점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오픈에이시는 국가도 단점이 있으므로 이 국가를 기존의 국가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자동 형식으로 바꿔서 쓰자는 겁니다. 반자동 국가로 전환하여 한 뒤 그런 다음 국가 자체를 어떤 데이터가 참임을 보장하는 장치로 이용하자는 국가를 어떤 데이터의 보장 장치, 데이터의 진위를 판단하는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처음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국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팀 주피터에 대해서 뭔가를 보장한다 그러면은 어떤 공신력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죠? 팀 주피터가 그냥 뜬금없이 내가 뭐 어떻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국 정부나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보장한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나 다른 어떤 일반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 훨씬 더 공신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국이란 국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하는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도출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특정 데이터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가 참이라는 걸 보장하는 어떤 기술적 장치로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